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오후 6시를 넘었습니다.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쓰는 말 중에 정말 못된 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극화라는 말입니다. 한국은 무슨 통계를 들이대어도 세계에서 부의 분배가 가장 공정한 나라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입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부의 기계적 균형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 다르니까요. 다만 부의 분배 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공정성의 기준은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입니다. 기회, 교육받을 기회를 재벌 아들에게도 노동자 아들에게도 같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130개 나라 중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가 잘 되는 나라 랭킹으로 한 23등쯤 됩니다. 평등을 부르짖는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도 성장 기간 중에서도 항상 노동자와 농민이 도시 사는 사람들보다 중산층 사람보다 부의 균형 배분에서 소외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시와 농촌도 균형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층과 하층이 같이 발전했어요. 그 비율이 딱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양극화라고 선동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라는 말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더 악화돼 가지고 1대 99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가 단결해 가지고 1을 타도하자. 이거 계급혁명하겠다는 것이죠. 양극화 선동, 이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사회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합니다. 가진 사람, 즉 뭐 기득권층이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계층 그룹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막 과장하고 99에 속하는 사람들이 잘못은 덮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법치가 무너지죠. 양극화 선동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일으킬 뿐 아니라 법치 붕괴로 갑니다. 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말이 양극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못된 말이 하나 있죠. 헬조선. 헬조선. 한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말 써야 될 때가 한 군데는 있습니다. 북조선이죠. 북조선을 지옥에 비유하는 헬이라는 말은 뭐 그건 정확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면은 그건 뭐 농담으로 취급하면은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언론과 정치인들이 조국을 저주하는, 모함하는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인 그 말을 그냥 받아서 쓰기 시작하면은 이 또한 한국인들을 자학하게 만드는 거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만들 것처럼 어마어마한 문명국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야만국가 만든 것처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세뇌시키는 용어가 바로 헬조선입니다. 헬조선을 언론에 쓴다면 그 기자는 언론인 자격이 없고 정치인이 그걸 쓴다면 정치권에서 퇴장시켜야 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과연 한국이 헬조선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수치로서 증명하는 게 가장 좋겠죠.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문 기사 중에서 제일 정직한 게 뭐냐면 스포츠 면에 있는 스코어입니다. 그에 준해가지고 제가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 지금은 이게 잡지가 안 나오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랭킹을 발표하는 아주 권위 있는, 옛날에는 이 잡지가 아주 뉴스위크 타임에 못지않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랭킹을 내는데 아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매년 발표하는 베스트 컨트리, 최고 국가 랭킹이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세계 정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 랭킹, 여러 가지 분야를 한꺼번에 모으는데요. 그 분야별 채점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그 나라의 모험심, 시민들의 자질 또는 시민들의 권익,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 기업가 정신, 그리고 문화적 유산, 그리고 창조성, 기업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생활 수준, 이런 걸 쭉 모아가지고 랭킹을 내는데, 이 랭킹 내는 이 공식은 어디서 개발을 했냐면은 유명한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워튼 스쿨, 경영학 가르치는 워튼 스쿨과 YNR's BAV 그룹, 좀 이름이 복잡하네요. 두 기관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합 랭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분야별 랭킹이 또 따로 나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우선 종합 점수를 내보니까 1등은 작년에 1등 했던 스위스입니다. 인구 800만의 스위스가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치도 좋지만은 시민들이 성실하고 제조업이 튼튼하고 더구나 국방에 대한 이 의식이 특출납니다. 이스라엘처럼. 2등은 캐나다입니다. 종합 랭킹입니다. 3등은 독일입니다. 4등 영국, 5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을 우습게 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일본이 베스트 컨트리 5등입니다. 6등 스웨덴, 7등 호주, 8등 미국, 9등 프랑스, 10등 네덜란드, 11등이 덴마크입니다. 여기서 12등이 노르웨이네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죠.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13등 뉴질랜드, 14등 핀란드, 15등이 이탈리아입니다. 16등이 싱가포르입니다. 17등이 오스트리아입니다. 18등 룩셈부르크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가 한 50만 됩니다. 19등은 스페인입니다. 20등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스트 컨트리, 최고 나라 종합 랭킹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가 17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한자 유교 문화권 국가가 일본, 싱가포르, 중국 3개입니다. 그리고 민족 구성을 보면 게르만족이 주류인 나라가 20개 나라 중에서 13개입니다. 그러니까 20개 베스트 나라 중에서 13개 나라가 인종 구성이 게르만족이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영국, 스웨덴 이쪽이 다 게르만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어서 한번 랭킹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고 US News and World Report에서 점수를 매기는 2018년 현재 최고 나라 랭킹입니다. 21등 아일랜드, 22등이 한국입니다. 이 80개국 중에서 22등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헬조선입니까? 이게 헬조선입니까? 22등이면 이 랭킹상 선진국입니다. 거의 인류국가군에 들어가 있는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 증오심, 질투심, 공짜심리, 배은망덕 이런 거 아닐까요? 왜 그런 사람들이 쓰는 과학적이지도 않는 사실과도 어긋나는 헬조선이란 말을 확산시키는 기자, 언론인, 기자 그리고 정치인들, 일부 지식인들,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헬이 있는 겁니다. 지옥이 있는 겁니다. 지옥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요. 자, 한국 다음이 23등이 UAE입니다.
UAE,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나라가 연합국이죠. UAE. 24등이 포르투갈, 25등이 인도, 26등이 러시아, 27등이 태국입니다. 28등이 그리스, 29등이 브라질, 30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최고 국가 랭킹에서는 우리가 국방에서 부러워하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뒤입니다. 31등 멕시코, 32등 폴란드, 33등 체코, 34등 말레이시아, 35등 카타르, 36등 터키, 37등 사우디아라비아, 38등 헝가리. 지금 세계 최고 나라 랭킹을 지금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39등 남아공, 40등 아르헨티나, 41등 인도네시아, 42등 이집트, 43등 페루, 44등 베트남, 45등 코스타리카, 46등 도미니카, 47등 모로코, 48등 파나마, 49등 필리핀, 50등 크로아티아입니다. 우리가 22등이니까 우리 뒤에 랭킹되어 있는, 즉 23등에서 50등 사이에 있는 나라 중에서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일으켰던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보다 못 살던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보다 뒤로 밀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50몇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이 통계표가, 성적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1년 당시 통계가 가능했던 103개국 중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에서 87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그때 다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필리핀은 3배나 잘 살았고, 짐바브웨도, 카메룬도, 캄보디아도 한국보다 잘 살았습니다. 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따로 떼내가지고 등수를 한번 매긴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로워요. 문화적 영향력이 이게 오래 가고 잘 이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랭킹 내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문화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들어가고 관광, 무엇보다도 얼마나 문화유산이 많으냐,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뭐 K-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적으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 문화적 영향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적 영향력 랭킹은 이 국가 종합 랭킹과는 다소 틀립니다. 그런 점에서 더 흥미롭죠. 이 문화적 영향력 1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을까요? 이탈리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그리스 로마 문화와 그리고 르네상스 문화입니다. 르네상스, 그리스 로마 문화. 그것이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면서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탈리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게 뭐 패션, 음식, 축구, 이번에는 월드컵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런 것이죠. 이탈리아는 어떻게 보면 천재의 나라입니다. 2등은 프랑스입니다. 3등은 미국, 이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4등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말을 하는 사람이 영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국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힌두어 하는 사람, 그 다음일 겁니다. 스페인 영향력은 크죠. 한때 세계 최대의 제국을, 해양 제국을 건설한 곳이니까. 그래서 랭킹 4등으로 올랐습니다. 5등이 영국입니다. 6등이 놀라지 마십시오. 문화적 영향력.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 중에서 6등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 뭐냐? 우리는 곁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또 일본의 단점만 보려고 하는데 많죠. 무슨 노벨상 과학분입니다. 받은 사람이 일본이
세계에서 한 7, 8위 갑니다.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리고 최근에 인공위성을 발사해가지고 3년 동안 달려가서 3억 킬로미터에 떨어진 그 소행성 지금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또 그 인공위성이 돌아옵니다. 일본으로. 이런 과학,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정직성이라든지 법치라든지, 그리고 요새 일본 음식입니다. 일본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 6등이라고 할 때 음식의 질입니다. 미쉐린, 프랑스에서 나온 미쉐린 가이드북에 오르면은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쉐린 등록 음식점이 있는 도시는 파리도 아니고 뉴욕도 아니고 도쿄입니다. 도쿄. 그다음에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순서로 일본 다음이 7등이 스위스, 8등은 브라질, 9등은 호주, 10등은 스웨덴, 11등은 캐나다, 12등 네덜란드, 13등 싱가포르입니다. 아시아 국가로서 일본 다음입니다. 14등이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 좀 억울하겠는데요. 저 생각하면 독일이 상당히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철학, 과학, 그리고 음악의 독일 아닙니까? 15등이 그리스, 16등 덴마크, 17등 UAE, 18등이 뉴질랜드, 19등이 태국, 20등이 멕시코, 21등 중국, 22등 노르웨이. 세계 문화적 영향력이 큰 나라 랭킹입니다. 그리고 23등이 러시아, 24등 오스트리아, 25등 핀란드, 26등 포르투갈, 27등 룩셈부르크, 28등 아일랜드, 29등 인도, 30등이 한국입니다. 아시아 국가는 이 30개 문화 대국 중에서 5나라가 있습니다. 5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싱가포르, 중국, 태국, 한국이네요. 인도니까 6개 나라군요. 인도. 나머지는 유럽 문명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최고 국가 랭킹에서 한국이 유달리 높은 점을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의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시민들의 질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26등을 주었네요. 그리고 군사력, 경제력이 11등,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창의성 부분에서 또 15등이네요. 기업가 정신 12등. 삶의 질이 아주 중요한데 이 24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치면 한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 한다는 농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헬조선이냐, 천국 다음에 한국이냐. 이 통계는 한국이 천국 다음에 한국입니다. 천국 다음에 한국인 헬조선이라고 저주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